부산 문현동의 한 달동네 비탈길. 그곳엔 떠난 이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요 바로 옆에 무덤이 있네요. 계획이 내년 말게. 그래 이제는 할 거 얻으러 해야지 란지 삼동네 사람들이 여기. 사는 게 녹록지 않아도 인정 안 하는 두둑한 마을 사람들. 무덤 위로 꽃피운 진한 삶의 향기를 쫓아 문현 안동네로 향합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 높다란 아파트 사이로 황령산 자락에 기댄 지붕 낮은 마을을 만났습니다. 1900년대에서 한 토막 뚝 떼어온 듯 옛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황령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문현 안동네인데요. 마을 골목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런 동네 처음 봤지요? 안 그죠? 옷에 치고는 이런 동네 없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느린 걸음으로 비탈길을 오르는 어르신.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가자 제멋대로 자란 들풀 사이로 난데없이 무덤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히 보니 한기가 아닙니다. 봉분 사이를 지나 힘겹게 도착한 이곳. 아저씨 우리 집에 시장 사진 찍고 있고 따라왔다. 짜다로 나서 이 베스도 많이 나와. 바로 어르신들의 놀이터 팔구 경로당인데요. 이거는 무슨 물인가? 못해도 3, 40년 세월. 마을이 생길 때부터 이곳을 지켜온 어르신들은 안동네의 터줏대감입니다. 50년 전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내 집을 갖고 싶어 이곳을 찾았던 어르신들. 함께 둘러앉아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곤 하는데요. 내 처음 올 때 저 집 저거 내 혼자 지어갖고 살았지 뭐. 살고 좀 있어야 또 요 위에 집 한 집 오가 살고. 그럼 뭐 차차 막 올림픽 때 막 사람 확쫙 들어서 돼. 아이고 그래 동네가 땡기지 뭐. 어르신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안 살았네요. 아무도 없었지. 내가 이 새파랄 때 오가고 할머니가 돼붙는데 뭐. 소녀의 머리 위로 연탄재처럼 하얀 세월이 내려앉은 시간 50년. 윤남순 할머니는 반백년의 시간 동안 문현 안동네를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쩍하니 입을 벌린 배춧잎 사이로 무너진 봉분이 보입니다. 저 텃밭 안에 묘는 어르신 묘입니까? 뭐일까 이래 저거 임재도 없어. 우리 내가 온 지가 50년이 넘어도 저 임재가 안 나타나. 임자가 없어. 누가 관리합니까? 임자가 없는데 누가 관리를 하노? 아무도 관리 안 하지 뭐. 내나 뭐 풀이라 뜯어주고 할까 뭐. 오가며 풀을 베어주는 동안 할머니는 주인 없는 무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죽은 사람의 땅으로 버려져 있던 문현 안동네. 이곳에 마을이 생겨난 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입니다. 도심 재개발에 밀려난 사람들이 무덤가에 집을 짓기 시작한 건데요. 담벼락 가득한 알 수 없는 번호 이정표. 그 번호의 끝엔 어김없이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의 번지수가 아닌 죽은 자들을 위한 주소인 건데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기묘한 마을의 풍경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바람 빈집이 많아가 좋았어요. 다 빈집. 재개발 때문에 빈집이 많은 거예요? 팔고 가고. 모두 그 여가 그 한 사람들 가고.
그래도 이제 호적마가 여기 있을 때구만. 비가 너무 세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가는 사람 가고 있어. 몇 년 사셨습니까 여기서? 여기 딱 50년, 만 50년, 67년도 와가. 어머니를 따라간 곳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무덤. 처음 오실 때부터 이래 있었어요? 응. 채물 되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우리 여기는 다 판에 간 자리. 이런 데 다 판에가 가고 나가. 골목 사이부터 남의 집 대문 앞. 심지어 마당 안까지 떡하니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무덤. 게다가 마을에 있는 124기의 묘 중의 절반인 돌봐줄 사람조차 없는 무연고 묘인데요. 이 땅에 산 사람보다 먼저 들어와 여지껏 주인 행세를 하는 묘를 주민들은 밀어내지 않고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따라 들어선 좁은 골목길. 그곳에서 밭일에 한창인 이춘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저 팻말 없으면 여기 묘진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지요. 몇십 년 되나 노니까 처음에는 우리 올 때만 해도 이 공부가 막 다 이래 멋있게 크게 있었는데 뭐 오래되니까 막 사람도 다니고 땅도 물러왔는지 다 가라앉아 버렸어. 어르신 댁은 어디신데요? 여기 옆에 있어. 바로 옆집. 마을 일을 종종 도맡아 하는 정만인 이춘심 어머니. 어디 보자. 아이고 이 사진도 있네. 이 사진이 진짜 우리 여기 초창기 때 막 애들도 많았어. 그래 내가 다른 애기를 안아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애기도 봐주고 그래 나중에 막 애들이 바깥에서 막 놀잖아. 막 우리가 나가서 시끄럽다고 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없어. 남의 집 아이도 내 아이처럼 돌봤던 그 시절.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그저 대견스럽고 고맙기만 했는데요. 옛 사진을 보고 있노라니 햇살처럼 부서지던 아이들의 미소와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무척이나 그리워집니다. 커다란 장판을 머리에 이고 골목을 내려가는 사람들. 겨우 도착한 곳은 혼자 사시는 박하니 어르신 댁. 추운 겨울을 편안히 보내시라고 도톰한 보온장판을 깔고 유리마다 단열재를 붙여주는 한국기능연합회 회원들. 박하니 할머니 댁에 월동채비를 돕습니다. 수고했어요. 예, 할머니 마음 드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야, 뭐 마음에 들겠지 수고 뭐.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해놨네. 마음이 좀 잘해놨네요. 참 잘해놨네. 마음에 드십니까? 예. 이미 해도 감지덕지 하다 뭐. 얼마나 고맙노. 고맙지 뭐. 해가 중천에 뜬 문현 안동네의 따사로운 정오. 이때 마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어르신들이 출몰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경로당 가십니까? 잠시 뒤 삼삼오오 둘러앉아 먹는 국수 맛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언니야 고맙대 이러더라. 다 같이 이래 드시면 맛있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우리 맨날 이래 해 먹어요 우리는. 꿀맛이요. 우리 경로당에는 맨날 이래 먹어. 맛있네. 아이고 생각이 나서 어째 살고 다른 데 사가가. 그치요? 응. 나는 내가 오늘 그 말했어. 형님들이 아이고 이 사람 어디로 왔고 다 어쩌지면 어떡하고 막 이래서 내가 그 말하면서 눈물이 나라 하더라고. 잘해야 우리가 잘 나오고. 진짜 이렇게 막 친척같이 그죠? 친척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야. 근데 여기 같은 데 예.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면 어쩌고 해보고. 수십 년 한 동네 친구로 지내며 끼니를 나누는 동안 말 그대로 식구가 돼버린 팔구 경로당 어르신들. 머지않아 헤어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져 옵니다.
부쩍 쌀쌀해진 늦가을. 골목 사이사이 동화처럼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는 문현 안동네 벽화길. 선장 앞 골목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저녁 차릴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안동네 전용 채소 트럭인데요. 미역 없지요? 있어요. 우선 마른 미역. 마른 미역은 내일 갖다 드릴게요. 누가 1,000원 있나? 아이고 살라고. 콩나물. 내일 보리밥에 먹으려면. 니 내일 보리밥 먹으러 온나? 순옥이 할머니가 산 콩나물뿐 아니라 명태부터 메추리알까지 없는 게 없는 채소 트럭.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 이 동네 어르신들 위해서 오시나요? 예. 얘는 참고 싶은데 조금만 더. 1,000원은 얼마 주는데 1,000원씩 안 주는데 원래. 어떻게 몇 개만 줘. 원래 1,000원씩 안 주는데. 그럼 가시겠어요? 안 들어가겠나 먹는겨. 들어보세요. 안 그러면 내가 갖다 주게. 집도 아십니까? 예. 맨날 단골인데. 좀 많이 사시면 이렇게 배달해 주시네요. 아니에요, 무거운 거만. 할머니 무거워서 못 들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해 몇천 원짜리 채소도 일일이 배달해주는 마음이 착한 사장님. 무거운 거 많이 사는 날은 다 배달해 줍니까? 예. 바쁘시겠네요, 사람들 많이 사면. 많이 배달 안 해줘요. 자기 가져갈 때는 또 가져가죠. 문 열리던겨. 열리가 있대요. 갑니다, 어머니. 야, 가입시다. 그래, 전화를 잘한다, 이가. 전화하면 필요한 거 다 들고 오시네요. 아야, 다가오고, 우리 시장 칸 밝혀줘. 많이 주,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 오도록 마요. 이 동네에서 한번 딱 기다린다, 이거. 안동네 할머니들의 전용 시장.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찾아오겠죠? 눈이 오는 날 집에 가는 집집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는 저녁. 문현 안동네 어르신들은 오늘도 포근한 잠자리에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부산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작은 달동네. 고된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일궈낸 삶의 터전입니다. 이 집을 내가 못 떠나가겠어요.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여기서 내가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지. 여기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희망 숲속마을입니다. 수십 개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빼곡하게 들어선 200여 가구. 마을에 들어서니 집집마다 하나씩 걸려있는 주머니가 이방인을 반깁니다. 이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이 방향제인데 여름에 골목에 냄새도 많이 나고 파리 모기도 많이 끓고 이래가지고 여기다 파리약이나 방향제 향수로 이렇게 뿌리나면 골목에도 냄새도 안 나고 파리 모기도 없어지고 이래가 동네 주민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만들고 집집마다 이 각 가정에 이 문 앞에 가면 커진다 이 난리가. 삭막하기 그지없던 회색빛 골목이 통장님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났습니다. 페인트 공인 통장님이 마을을 위해 솜씨를 발휘한 건데요. 덕분에 마을에도 생기가 도는 것 같죠? 아무것도 없던 산빛 아래 터를 잡고 산 지도 어느덧 50년. 여기 12번 뜯긴 겁니까? 12번 뜯기고 또 벌금은 또 얼마나 아유 내가 버리갖고 벌금은 또 얼마나 갖다 내는 모르요. 참말로. 저 명인동으로 저리 내가 장사로 되거든. 저 고개 저 오면 여기 와서 오늘 철거다 했다 소문이 딱 듣기는 게. 그만 딸아이 그 자리 놓고 막 펑펑 울고 집에 오도 못하고.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를 판잣집에서 추운 겨울 마을 사람들을 지켜준 건 오로지 연탄뿐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몇몇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연탄에 의지한 채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선장님 연탄 창고에 연탄이 엄청 많네요. 요거는 이제 많은 이유가 이 동네 연탄 창고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같이 못 하나 하다가 저 연탄 다 되면 우리 집에서 또 가가고 또 요것도 또 이 동네 연탄 창고입니다 이게. 우리는 얻어 쓰는 입장에서 여기나 저기나 아무데나 갖다 주는 데는 떼지만은 이 자세히 보면은 연탄이 다 틀려요. 홈이 많이 파인 거 없는 거. 비싼 기름값 탓에 연탄과 함께한 세월만 해도 수십 년. 1년에 500장이 넘는 연탄을 떼다 보니 이제는 연탄 박사가 다 됐습니다. 부곡동의 희망 숲속마을은 소나무가 많은 산비탈에 털을 닦았습니다. 곳곳에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소나무들. 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소나무들이 여느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집 한가운데 우뚝 솟은 소나무. 장판으로 덮어놨네요 소나무. 추웠어. 좁은 게 아니고 그 시내도 나오고 내려오고 해서 그 덮어놨잖아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소나무 따라 집도 흔들리기 일쑤. 이들에겐 그마저도 익숙한 일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나무와 함께 해온 삶이 그저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소나무가 아마 이거 처음 올 때부터 여기 있어요. 소나무 피해서 집을 지으셨네요. 아마 이거 소나무를 원래 이거 소나무 이거는 비지를 보내가지고 살 곳을 찾아 들어온 마을. 특별한 장비도 없이 살집을 짓다 보니 소나무는 벨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 가끔은 위험한 고비가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칼바람도 산들바람도 함께 맞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알립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노인분들께서는 보행에 특히 조심하시고 각 가정에서는 물이 얼지 않도록. 부산의 수많은 마을 중에서도 기장을 제외하곤 거의 유일하게 앰프 시설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이도 이 자체적으로 이 했는데 이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 앰프 시설로 해가지고 말이 잘 안 들켜요. 이 뭐 울루루 울리고. 이제 내가 방송을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잘 못 듣는 사람은 나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집으로 직접 와가 확인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희망 숲속마을에는 아직까지도 가구별 상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이곳에 설치된 공동수도는 총 4곳. 주민들에겐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물 받으실 때마다 매번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네요. 네, 물 없으면 이제 받을 때 매동이네. 저 앞에 호수가 있는데 얼어버려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네. 한파가 덮쳐오면 마을 사람들의 걱정거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있네. 아이고, 야, 물이 얼어가 있라. 아이고, 뭐가 막혔디라. 보일러가 터져버렸고. 아이고. 이거 세탁소가 쓸랑가. 세탁소가 쓸랑가 보시면 보일러가 터지는 바람에 욕실 바닥에 온통 얼음이 얼었습니다. 단단한 얼음을 유리조각 깨듯 깨뜨려 보지만 쉽지 않은데요. 결국 애꿎은 칼 하나가 희생되고 맙니다. 우리 안에 결국은 물이 이거 보일러가 터져갖고 요리 물이 다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봐. 언제 녹습니까 이거? 그런 게는 이 고장 나보면 어쩌고.
빨리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리? 어휴야, 땡땡 얼어갖고. 큰일 났다, 야, 저는. 말썽을 부리는 건 보일러만이 아닌데요. 이번엔 마을의 공동수도 배관이 터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요거 새니까 이 땅을 요 많이 파가지고 요거를 파가지고 요거지 저 안에 셀 줄도 모르니까 내가 볼 때 이거지 새네. 지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수리 작업. 혼자서도 거뜬히 해내지만 그래도 어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도심에서야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곳에선 익숙한 생활들. 눈 깜짝할 새 수도관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지붕에 지붕을 넘어 이어진 관을 타고 상수도가 마을 곳곳에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없고 지도에도 없던 마을에 붙여진 첫이름 희망 숲속마을. 가파른 비탈길을 따라 계단이 만들어지고 마을이 제 모습을 찾아갈 때쯤 숲속에 둥지를 틀었던 주민들에게도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와요.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쁘게 해가 오락하는데 부디엄 서갖고 못 갈랐는데. 깎은 거다. 거기 또 간다고. 잡수 있어. 야, 저 여기서 형님 잡수있어 여기서.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간식거리를 나눠 먹으며 일주일 동안의 근황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억납니까? 이름을 맞췄나? 어떻게 나가? 이렇게 해주겠네. 내 사랑 너무나 네 사랑. 하나, 둘, 셋.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다. 뭐 이렇게 하고 하루가 즐겁겠습니다. 네, 그래. 그런 데는 살잖아요. 잘 가세요. 예, 올라가 있어요. 예. 예, 잘 가요. 한바탕 율동 수업을 끝낸 마을 활동가 신선희 씨. 그녀의 진짜 일과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일 났고? 저기 갈게. 여기 들고 가 같이. 저까지만 같이 들고 가. 아이, 뛰는 게 나아. 아니 같이 들고 같이 옆에 들고. 아이, 미안해서 안 돼. 가는 길이잖아. 가는 길인데. 어디 가서? 아이고, 미안해서 되겠어요. 괜찮아. 이렇게 안 가서. 우선 집에 안 계시는 것 같더만. 아니, 네 장사하거든. 저 밑에 김치 같은 거 담아가지고 간장, 된장 집에 담아놓은 거 고추장하고 그런 거 팔고 김치 주문 맡아가 팔고. 그래서 안 보였었구나. 예, 집에 없습니다. 뭐 미안해서 잘. 괜찮아요. 안 봐도 궁금했어요. 안 보였어가지고. 그래, 예. 예. 여기서 내가 이고 갈게. 요만 야만 주면 됩니다. 매디맘께 괜찮겠어요?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머리 일렀고. 예. 어떻게 일렀고 이걸? 요게 복판에 끼 앞이면 돼. 이거 끼우면 안 보이잖아. 괜찮아. 다 보여요. 보인다고. 요 머리 푹. 정말 이 커다란 싱크대를 머리에 이고 갈 수 있을까요? 몇 번이고 되묻다 결국 어르신의 뜻에 따릅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예. 아이고, 요 마음이 미끄럽다. 안 보인다. 아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큰 물건을 이고 가면서도 연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어르신. 걱정이네. 차 누가 좀 도와준다 좋겠는데. 걱정이 앞서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기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골목골목 가로등이 켜지고 그제야 숲속 마을에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복내산 자락에 포근히 안겨있는 마을. 한때 제2의 포로 수용소라 불리던 이곳은 부산 영도구 청악 1동의 해돋이 마을입니다. 부산항대교를 비롯한 부산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매일 아침 5, 6도 넘어 떠오르는 일출을 만날 수 있는 곳. 오늘은 영도 해돋이 마을로 찾아갑니다. 부산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영도 해돋이 마을의 아침입니다. 알록달록한 벽화와 돌담길이 정겨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온통 공동묘지와 돌밭이던 이곳이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곳엔 아직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을의 통장인 옥자 씨는 매일 아침 6시부터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부산 시내에 물 없는 사람 우리 동네밖에 더 있습니까? 물 터진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요건 1호 탱크를 하고 요건 2호 탱크를 하는데 이 복개천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쪽으로 가고 요거는 저쪽으로 가고 이러면 물이. 겨울에 찬 기운이 물러난 따뜻한 봄날. 오늘은 겨우내 닫았던 해돋이 전망대의 국수 가게가 처음 열리는 날입니다. 해돋이 마을의 꼭대기 해돋이 전망대는 복내산 둘레길 코스의 휴게소와 같은 곳인데요. 늘 이맘때쯤부터 몰려오는 복내산의 상춘객들에게 뜨끈한 국수를 판매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러 전망대로 달려온 두 사람. 혹여나 양이 모자라진 않을까 푸짐한 국수에 고명과 양념장까지 올리면 해돋이 마을 통장님표 국수 완성. 이제 이 할매들이 이 돈을 팔아가지고 돈을 남겨가지고 저 부루 이웃돕기 이런 거 한다니까는 더더욱 우리가 와야 될 거 아이가. 그렇죠. 그걸 맞다 이겨. 전망대가 없던 시절부터 국수를 팔며 해돋이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왔던 마을 사람들. 두 옥자 씨가 대가 없이 봉사를 해온 지도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일로장에 뭐 해줘야 됩니까? 가보러 갔어. 사람 몇 명 있는가 보고 왔어. 언니 안녕하세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들고 왔습니다. 통장님의 손맛이 담긴 도토리묵 무침과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해 조금 심심하게 구워낸 담백한 파전. 맞췄다. 어르신들 입맛에도 딱인가 봅니다. 조용한 일요일 오후, 혼자 열심히 텃밭을 가꾸고 계신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시다는데요. 옛날에는 99%가 피라민들이었댔는데 지금은 살던 사람이 많이 가고 외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맨손으로 일궈낸 해돋이 마을. 돌을 쌓아 집을 짓고 기름종이로 만든 지붕을 얹어 그렇게 사계절을 견뎌내온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5, 6도 위로 넘실댈 쯤 마을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견학 온 사회복지사들이라는데요. 여러분 돌담 돌담을 보신다고 하면 보통 제주도 많이 가시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돌담들이 많이 돌담집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돌담길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왜 왔냐면 제주도에는 뭐가 많다고 하죠? 돌, 바람. 여기도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여자는 많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가 원래 돌산이었어요. 돌산인데 그 거제포로 수용소라고 혹시 아시나요? 국제시장 영화 봤죠? 함경 북에서 이제 배 피난 배를 타고 거제포로 수용소로 이제 이주를 했다가 거기에서 이제 해방되고 그 한국 전쟁 휴전되고 나서 거제에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포로 수용소에 여기로 그 이주를 강제적으로 한 곳이 여기입니다. 부산 영도의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해돋이 마을 돌담 투어. 이곳에는 좁은 골목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돌담 투어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마을 어르신들이 겪어온 실제 이야기입니다. 해돋이 마을은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강제 이주한 이북 피난민들의 터전으로 유명한데요. 지금도 여전히 마을엔 이북 어르신들이 남아 계십니다. 언니, 접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목이 막 난리 부시치네. 지금 별일 없대? 네. 밥은? 지금 저 문이 흔들리네. 이거 뭐 말도 못해. 그 내 태풍 불고 하면 문 이거 막 밀고 저기다 막 식구대로 나와가지고 전에 아들 막 붙잡고 있다니까. 근데 막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지금 심하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태풍 분. 그래가지고 내가 꼼짝도 못하고. 한경남도 흥남이라는 데 살았어. 흥남. 우리 이제 세 식구가 여동생하고 6살 먹은 동생하고 엄마하고 서기서 비난 이제 LCD 배 미군 LCD 배 큰 거 그거 타고 비난 나왔지. 아이고 이 사는 게 뭐 누구세요? 네. 오늘 어르신 땡구는 조용할 날이 없네요. 이번엔 누가 온 걸까요? 예. 전기 예. 아. 올라고 왔는데. 그 아까 뭐 봐준다 야야. 불어 있어. 전기 어디? 저기야. 금방 누전 차단기 테스트 해보니까 정상 작동하고. 그래요? 15년 다 알겠어요. 됐는데. 알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네, 바로 말해주세요. 그때는 이제. 네. 또 뭐 이상 있으면 말해주세요. 연락 전화 주세요. 그래. 네. 올라가세요. 네. 해돋이 마을에는 이렇게 집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출동하는 마을지기와 만물 수리공이 있습니다. 접수되면 그냥 바로 출동이네요. 예, 뭐 바로 가야죠. 별일 없으면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영도 청소년들의 배움터 해돋이 공부방으로 출동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거센 바람에 마당에 그늘막을 걷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데요. 수리공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엔 마을지기도 손을 보탭니다. 어디 가서도 생각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나니. 선수 감사합니다. 어차피 또 쳐야 되면은. 나중에 그러면 중각다방 부분이랑 같이 네, 같이 쳐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사람의 도움으로 해돋이 마을의 행복지수가 한층 더 올랐습니다.